이 4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하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해야 할 그런 중차대한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당분간은 제가 책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그 책을 못 보다 보니까 리뷰를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좀 쉴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고 나면 여러분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당분간 시작은 또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책 한 권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책인데요. 죽기 전에 내 책 쓰기입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는 김도운이라는 논설가입니다. 논설 글 쓰시는 언론인이신데 아주 제가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책 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의 어떤 깊은 경험과 그리고 사색을 통해서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이 책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같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실용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실용서를 썼다. 내 경험을 대중에게 전달해서 실효적 가치를 인정한 그런 책을 쓰고 싶었는데 제대로 책을 썼다는 거죠. 예. 실제로 제가 봐도 잘 쓴 것 같습니다. 이 책.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책을 보면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주저, 언제까지 주저만 할 것인가, 읽는 리더에서 쓰는 리더로, 또 쓰기가 두렵다고 완벽의 저주, 출판 기념회를 꿈꾸며, 이렇게 5커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버킷리스트 책 쓰기에 도전하라. 우리는 누구나 버킷리스트를 꿈꿉니다. 내가 죽기 전에 뭘 할까? 박사학위 따기, 뭐 따기,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외국 얼마 여행하기, 몇 군데 여행하기, 이런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아마 책을 쓰시지 않은 분이 책 쓰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도 이 책을 통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없는 세상에 누군가 내 책을 읽으며 나와 교감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짜릿함이 있다. 그렇죠? 저는 이미 죽고 육신은 문드러졌어도 내 책은 남아서 후세 사람들이 읽고 또 공감을 한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짜릿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책의 목차는 설계 도면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계 도면을 그리고 도면대로 나가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차를 만들고 또 전체 책 쓰기 일정 조정하고 구성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의 설계 도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목차 정리하기입니다. 목차. 쓰고 싶은 이야기를 50개 내지 6개 소제목으로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연관성 있게 주제별로 4, 5개 이렇게 묶는다면 장이 된다는 얘기죠. 장이. 장이 되는 거죠. 장이.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당 소제목 4,000자씩 해서 한 40개 정도 묶는다. 그러면 이게 또 한 권의 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내용 읽다 보면 두부와 같은 스타일에서 이백 스타일로, 이태백 스타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의 당대 시인 중에 두부와 이백이라는 분이 있었죠. 서로 태어난 시점도 거의 큰 차이가 없었는데, 두부는 서민적인 그런 시를 썼고, 이백은 좀 낭만적인, 그 다음에 이제 귀족적인 그런 시를 썼죠. 두 사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퇴고하는 스타일이죠. 퇴고, 승고, 월하중추고요. 승고대합, 승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중이 먼저 문을 두드린다 할 때 승고, 그 다음에 문을 민다 할 때 승태. 그래서 퇴고라는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이 두보가 쓰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퇴고 스타일입니다. 오랫동안 보고
고치고 이런 스타일. 근데 200은 일필휘지의 스타일이죠. 일필휘지. 여기 보면 처음에는 고치기와 다듬기를 반복하는 그런 두보처럼 열정과 에너지를 쏟다가 나중에는 붓을 잡으면 단숨에 써내려가는 그런 일필휘지의 200의 책쓰기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인 경험을 토대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료라는 게 요즘은 정말 책 쓰기가 쉽습니다. 예, 인터넷 들어가서 발췌할 수도 있고 타인어로 뭐 여기저기서 뭐 할 수 있습니다. 녹음도 할 수 있죠. 이미 발간된 책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도 또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그대로 뽑으면 표절이 되죠.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 내 경험을 가미하고 나의 언어로 사색을 해서 또 녹여내서 정리하면 내 글이 된다는 거죠. 내 글이. 네, 그래서 내 경험과 생각을 가미해서 나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쓰면 쓸수록 느는 글쓰기 능력에 대한 얘기도 몇 가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글쓰기라는 건 재능이라기보다 배워 익히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는 재능이라기보다 배워 익히는 기술이다. 제가 언젠가 어떤 어떤 분 영어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회화는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배워 익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다른 책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은 수용하고 단점은 배제하는 그런 해안. 또 내 글이 독자에게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유익을 안길 것인가를 생각하면 글쓰기 능력은 일취월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베스트셀러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베스트셀러는 3T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이밍, 타겟팅, 타이틀링이죠. 자, 타이밍이라는 건 시대적 흐름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책인가,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된다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 전국이 코로나에 딱 맞는 그런 책을 지금 한 달 후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 코로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뭔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목차입니다. 목차. 누구를 독자층으로 겨냥했는가. 목차가 아니고 독자입니다. 누구를 독자층으로 타겟팅을 어디로 하느냐는 얘기죠. 이 책을 아마 이 죽기 전에 내 책 쓰기는 타겟팅을 책을 쓰려고 하는 거의 50대나 40대 거기다가 30대도 할 수 있겠죠. 70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죽기 전에 내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한 권의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독자층을 겨냥해서 썼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 타이틀링이죠. 타이틀링은 뭡니까? 제목입니다. 제목. 얼마나 끌리는 제목을 쓰느냐. 예. 김난도의 아프리카 청춘이다가 원래 처음일 때는 젊은 그대들에게라고 책을 제목을 썼다고 하죠. 근데 출판사에서 그 제목은 와닿지 않으니까 아프리카 청춘이다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책은 안 읽어봤지만 중요한 거는 제목이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결론입니다. 서문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책이 발간되면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내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책이 발간되면 사람들이 이제 저자로 또 선생님으로 작가로 우대하는 그런 가운데 강사라면 강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내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 이 책 한 권 쓰려고 하다 보면 많은 책들을 읽고 관련된 글을 읽고 또 정리를 하고 체계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자, 힘이 나는 구독 중 꼭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49번째 문담 정무섭의 책 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